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10월 23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인도네시아 영화 불사의 약입니다. 동남아 영화들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동남아 영화? 재미없어 안 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인도네시아 영화 중에서 레이드라는 엄청 재미있는 액션 영화도 있었고 특히 동남아는 호러 영화들이 볼만하다는 인식도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어요. 이번에 리뷰하는 불사의 약은 좀비 영화입니다. 좀비 관련된 콘텐츠는 지겹도록 봤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재밌어 보이는 신작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네요. 그런데 불사의 약은 솔직히 예고편도 유튜브에서 슬쩍 봤는데 그렇게 재밌어 보이지 않았고 IMDb 평점이나 로튼 팝콘 지수도 엄청 낮더라고요. 에이 별론가 보네. 이건 리뷰하지 말고 패스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봤습니다.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꿀잼. 이야 간만에 재밌는 좀비 영화 봤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물론 IMDb 평점이나 로튼 팝콘 지수가 낮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영화에 왜 이렇게 낮은 점수를 주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고요. 영화가 단점들이 엄청 많아요. 되게 개연성 없고 자기적인 전개들이 계속 나오고 인물들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되고 특히 이런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소위 말하는 등장인물의 바람 행동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부산행의 김의성처럼 보고 있으면 화가 나는 유형의 바람이 있고 사실 그런 바람보다는 더 흔한 바람이 행동이 너무 답답한 유형의 바람, 긴박한 상황에서 뻘짓하고 있는 그런 바람이 흔하게 있죠. 이 영화에서도 그런 종류의 바람이 꽤 나옵니다. 개연성 없는 전개나 등장인물들의 바람 행동들이 되게 치명적인 단점으로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두 가지 이유로 이런 단점들이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았는데 첫 번째는 특히 바람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제가 언급한 이런 영화는 지겹도록 봤다 라고 한 게 무슨 의미겠어요. 그런 영화들의 단점마저 이제는 면역이 된 느낌이야. 답답한 바람 행동? 이제는 뭐 그냥 보살처럼 보게 됩니다. 어차피 그 바람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죽겠지. 좀비 영화에서 누구 좀 죽어나가는 게 뭔 대수라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동남아 영화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왠지 무의식적으로 좀 관대하게 봐주게 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영화의 내용이나 등장하는 장면들이 뭔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자기 비하적인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화의 주요 캐릭터들이 어떤 부잣집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제약회사가 있고 거기 오너 집안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딴에는 재벌 같은 사람들인데 자기들 회사를 별 볼 일 없는 구멍가게처럼 인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인도네시아에도 나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재벌 같은 사람들은 우리 회사는 기술력도 경쟁력도 없고 뭐 별 볼 일 없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 등장하는 자동차들을 보면 현대 아이오닉도 나오고 그 외 도요타, 혼다 이런 외국 차들 폰도 다 외국 폰들 접는 거 갤럭시 플립이었나? 제가 알기로 중국 폰 중에서도 접는 거 있어서 영화에 나온 게 갤럭시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뭔가 전반적으로 인도네시아가 기술 분야, 산업 제조업 분야에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를 자조적으로 보여주는 느낌의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영화 내용 자체도 구멍가게 같은 제약회사에서 뭔 불사의 약을 만든다고 연병을 떠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지. 그런 자조적인 느낌의 내용? 아무튼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헐리우드나 한국 뭐 이런 콘텐츠 강대국들에 비해서 우리는 아직 많이 부족함. 그래도 나름대로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았음. 뭔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보여도 다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점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장점이 없으면 영화가 재밌을 수 없잖아요. 이 영화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무나도 제 취향 저격인 장점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평화로운 일상에서 시작해서 단 한 명에게서 이변이 발생하고 재앙이 점점 확산되는 과정을 가감없이 시간의 흐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 제가 이런 종류의 재난물 혹은 아포칼립스물에서 가장 재미를 느끼는 내용이 확산의 내용이거든요. 단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점점점 퍼져나가는 확산의 내용. 이 확산의 단계가 제일 재밌어요. 그런데 의외로 좀비 영화에서 이 단계에 집중하는 작품이 많지 않습니다. 워킹 데드, 28일 후 이런 작품들 보세요. 주인공이 병원에서 눈 떠보니까 이미 세상이 망해 있어. 게임 원작인데 최근에 드라마로 만들어진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작품도 사태 발생 초반의 상황이 잠깐 나오다가 갑자기 몇 년 뒤 이러면서 확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뛰어버리거나 공간을 제한해버리는 경우도 확산의 재미를 줄이게 되거든요. 새벽의 저주처럼 쇼핑몰로 공간을 제한해버리니까 바깥으로 확산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사의 약은 일단 사태가 벌어지는 배경지역이 너무 조건이 좋아요. 시골인데 나름 인구 밀도가 있는 시골입니다. 그다지 제한된 느낌이 없어요. 영화 한 편의 시간 동안 계속 확산의 재미를 줄 수가 있는 공간인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계속 새로운 먹잇감들이 유입이 되어야 하는 점이거든요. 막 도망치다가 갑자기 사람들을
잔뜩 태운 트럭이 와서 새로운 먹잇감이 되고 옆 동네에 경찰 병력들이 와서 또 몰살당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다. 외부와 교류가 있고 계속 유입이 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의외로 이렇게 확산의 재미를 잘 살린 좀비 영화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배경 자체가 신선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좀비 난리가 벌어지는 영화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정말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정석적이고 모범적인 좀비물의 특성들을 보여주거든요. 괜히 특별한 설정 넣어가지고 개성을 부여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우직하게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갑자기 비가 오니까 좀비들이 다 멈춰버리는 그런 장면은 좀 특이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 장면도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비는 기본적으로 오감이 자극되는 것에 반응을 하는데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온몸에 쏟아지는 비에 반응해서 하고 멈춰버리는 거는 되게 말이 되는 현상이라고 봤습니다. 솔직히 이런 치트키 설정도 있어야지 등장인물이 완전 극한의 궁지에 몰린 상황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치트키가 있으니까 좀비의 설정 자체가 다 정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그야말로 전공법으로 제대로 승부한 좀비 영화였습니다. 다만 내용 전개에서 자기적인 장면들은 많았죠. 연마을 경찰에 지원 요청을 했는데 걔들이 오다가 전멸했어요. 그것만으로 외부 도움 요청을 사실상 포기해버리거든요.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이 있는데 이 상황을 촬영해서 유튜브나 SNS에 올리는 짓이라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요즘이라면 AI로 만든 가짜 영상이라고 무시당했으려나? 아무튼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으로 어떻게든 외부에 이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시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은 게 너무 이상하죠. 제가 앞에서 강조한 확산의 재미를 위해서도 그런 시도들이 나오면 좋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작비 이슈, 영화 한 편 상영 시간 이슈, 아무리 영화 속 공간은 계속 확산이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도 그냥 영화 한 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라는 게 있다. 그 제한 안에서 내용을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딱 어느 시점에서 확산을 멈춘 거죠. 그래서 후반부는 더 이상 확산의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좀비 영화로서 꽤 스릴 넘치는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부산행스러운 심파 장면이라든가 뭐 그런 장면들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속편을 예고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속편이 진짜 꼭 나오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속편은 배경이 도시가 될 것 같은데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이번 작품처럼 확산의 재미를 잘 살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을까? 좀 걱정이 되네요. 제작비나 기술적인 난이도도 훨씬 올라갈 테니까. 이 영화가 지금 월드 페트롤 점수가 꽤 나오고 있거든요. 넷플릭스가 제작비 지원 든든하게 해줘서 속편 기깔나게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단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자면 좀비 연기하시는 분들 분장이나 특수효과는 좋던데 연기가 좀 그러니까 되게 역동적인 좀비 연기를 보여주긴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특정한 동작들을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좀비들이 다 비슷비슷한 특정 동작들을 반복합니다. 무슨 케이팝 아이돌 안무인 줄 알았어요. 좀비가 칼군무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좀 다양한 패턴의 동작들을 구사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단점 얘기했으니까 장점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자면 여배우들이 예쁩니다. 예쁜 여배우 3명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 3명이 제일 오래 살아남아요. 물론 3명 모두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예쁜 캐릭터들이 오래 살아남긴 한다. 저는 이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간만에 재밌는 좀비 영화 잘 봤고요. 속편 너무너무 기대되니까 꼭 만들어주세요. 영화 불사의 약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